하얀 눈이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면 제천은 겨울왕국으로 변합니다. 고요한 풍경 속의 발걸음마저 조심스러워집니다. 되게 깨끗하다. 뭔가 마음이 되게 고요하고 포근해지는 느낌. 왠지 되게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 속에 담긴 세월. 조선시대 많은 신자들은 천주교 박해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었고 옹기를 구워 생계를 유지하며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걷다 만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신학교인 성요셉신학당. 이곳에서 성직자를 양성했다는데요. 여기서 공부를, 깊은 산골에 지어진 신학당에는 10명의 학생과 2명의 신부가 있었다는데요. 그러나 병인 박해로 신부들이 처형당하고 신학당은 폐쇄되었답니다. 당시의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알린 이가 있습니다. 초기 천주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황사영입니다. 산비탈 좁은 공간을 흙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황사영은 8개월 동안 박해 사실을 기록하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백서를 썼습니다. 눈으로 덮인 적막한 풍경 속엔 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는 듯합니다. 베론 성지를 나와 작은 갤러리에 들렀습니다. 나뭇잎 갤러리? 아니 선생님 여기 지금 있는 것들이 다 나뭇잎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 거세요? 네, 전부 나뭇잎이지. 와, 지금 여기만 봐도 개수가 엄청나요. 되게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나뭇잎 안에서 옛길을 걷고 말이 마차를 끄는 모습까지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진짜 나뭇잎 맞아요? 전체가 다 나뭇잎이지. 아니 왜 나뭇잎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셨어요? 아, 이제 그 나뭇잎은 우리가 누구든지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그지? 그쵸. 그래서 이제 나뭇잎에다 이제 그림을 그려볼까 아니면 조각을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뭐 그림 그릴 재료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나뭇잎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생명 같은 걸 좀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이제 그 투각을 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로 작업을 했어요. 펜으로 그리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 섬세하게 이렇게 해놔서 진짜 나뭇잎으로 했다고 믿겨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작품
작품들을 쭉 둘러보다가 요거는 약간 시리즈 같은데 네. 약간 그림자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네. 다르죠. 이 작품들은 어떻게? 요거는 이제 일반 작품하고 많이 다르죠. 네. 요거는 이제 잎 자체에다가 약품 처리를 해야 돼. 그 약품 처리를 해서 잎의 그 살이라고 할까? 네. 그것을 물르게 만든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끌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제 네. 뭐 한 어떤 거는 막 20일 이상 걸리고. 그렇게 살을 떼냈다고 하니까 보이는 게 진짜 약간 그래서 뼈 이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거는 네. 거미줄 같은 나뭇잎의 연맥. 그것만 지금 네. 보이는 거예요. 2008년 은퇴 후 시작하게 되었다는 나뭇잎 공예. 작품 수만 해도 무려 200여 점에 달한다는데요. 그리고 싶은 그림을 나뭇잎에 스케치한 후 선을 따라 칼로 오려줍니다. 워낙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일주일 정도랍니다. 아니, 작업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같이 숨죽여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 이 나뭇잎은 어떤 나뭇잎이에요? 이제 잎이 좀 여기다가 그림을 표현해야 되니까 네. 작은 잎은 좀 어렵고 아, 이 손바닥보다 좀 큰 큰 잎. 프라다나스 나뭇잎이라고 하는 거. 아, 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양보점 나무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나뭇잎이나 또 일반인들이 이제 후박나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는 일본 목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잎을 주로 좀 많이 써요. 왜냐하면 잎이 좀 크니까. 이게 도화지잖아요. 봐봐. 심심하실 새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하루가 뭐 바쁘지. 뭐 이제 또 작품도 해야 되지. 또 수집을 해야 되지. 또 요걸 갖다가 또 건조도 시켜야 되지.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작품 하나가 나오려면 한 20단계가 필요하니까 뭐 잠시라도 놀 새는 없어요. 그림 주제의 안에 있는 것부터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몇 개만 제가 한번 해볼 수 한번 있을까요? 해보셔요. 한번 해보시죠. 네. 잘했죠? 하나하나 띄내면 돼요. 정성 들여가지고. 정성을 들여야 돼요. 정성. 잘못하면 선생님 집에 한 이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이틀 걸리겠네.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해야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한 거는 그래도 그렇게 누를 끼치지 않았겠죠? 잘했어. 처음에 다 그렇지. 뭐.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좀 집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시간이 쭉 흐르다 보면 작품은 나오는 거예요. 네, 또 결과물이 나오는.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누구든지. 저도 집에 있을 때 이런 취미를 한번 가져봐야겠어요. 그렇죠. 네. 누구든지 젊어서부터 취미 활동을 가져야지. 누구든지. 네. 지금 나비의 날개 안쪽 무늬부터 이렇게 했어요. 이거 완성하려면 진짜 오래 걸리겠어요. 처음이라서 그렇지 뭐. 다 꽝꽝 얼었네. 이게 원래 다 물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설원 같아. 아니, 저기 놀이공원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 오리배도 있어요. 오리배 아쉽다. 오리가 다 발이 꽁꽁 묶였네. 물이 얼어서. 맞아. 그래서 왜 가끔 뉴스에서 일기예보 보면은 제천 날씨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추워서.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리배가 오갔을 저수지는 꽁꽁 얼어 그야말로 설원이 되었습니다.
계절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저도 한 발짝 들어가 봅니다. 여기가 여름에 오면은 엄청 풍경이 다를 것 같아요. 삼한시대면은 언제예요? 엄청 오래전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렇게 만들었었다니. 신기해. 우리나라 최초 인공 저수지인 의림지는 삼한시대 농경 문화의 시초가 된 저수지 중 하나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와, 폭포가 다 얼었어. 뭔가 물이 흐르는 모양대로 되게 천천히 얼었나 봐요.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 모양대로 얼어서 좀 특이해요, 뭔가. 대형 고드름. 그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큰 호수를 만들었을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소나무가 진짜 크다. 잎이 되게 빽빽하네. 수백여 년을 살아온 소나무가 의림지의 겨울 운치를 더하는데요. 의림지를 한 바퀴 돌고 근처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선생님 너무 추워요. 밖이. 네. 되게 춥죠. 네. 제천에서도요, 의림지가 제일 추워요. 왜냐면은 이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한 2, 3도 정도 차이가 나요. 시내하고. 아니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뭔가 무드가 되게 옛날 뭔가 집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앞에도 보니까 시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저걸 냈던 건데 네. 책 냈던 거를 시화전한 것도 있고 또 아들이 저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밥집에 군데군데 이렇게 시들이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고 좋아요. 식당 일을 하며 짬을 내 책을 읽고 의림지를 걸으며 시상을 다듬었다는 유봉재 시인. 살아온 이야기를 담담히 담아낸 소박한 시귀가 참 따뜻합니다. 아니 이렇게 항아리에도 시가 써 있어요. 뭔가 밥집에 이렇게 시가 녹아들어 있으니까 되게 더 따뜻한 기분? 올 아버지 백운림새 뿌옇게. 소리. 아니 반찬이 제가 다 너무 좋아하는 거 또정이에요. 감사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잘 먹겠습니다. 네. 메뉴는 곤드레밥과 청국장. 윤기가. 진실의 미간. 진짜 맛있어요. 안 짜고 진짜 고소해요. 구수해요. 두 그릇 먹어도 돼요? 우리 외할머니는 미역국이 맛있는데.
나물도 다 맛있어. 이걸 나 혼자 먹어서 어떡하지? 어쩔 수 없지. 내가 맛있게 먹어서 대리만족을 시켜드려야겠다. 외할머니 손맛처럼 소박하고 정겨운 겨울 제천이었습니다. 눈 내린다 커튼을 열며 나를 깨우는 엄마 얇은 잠옷을 입은 채로 난 쏜살같이 밖으로 뛰어나갔지 자동차 위 쌓인 눈 한아름 손 시려도 자꾸만 어서 들어오라는 엄마의 말에 작은 눈사람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지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인 눈부신 풍경 차디찬 겨울바람을 견뎌내면 그제야 식탁에 오를 자격을 얻습니다. 싱싱할 때보다 바싹 말라야 그 진가를 발휘하는 이것. 겨울의 맛, 시래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양구군 해안면. 그 모습이 마치 화채끓을 깠다 하여 펀치볼 마을로도 불립니다. 겨울이 되면 비닐하우스 안에는 무청들로 가득한데요. 찬바람을 맞으면서 시래기로 다시 태어나는 중입니다. 해안면 현삼리장 변제모라고 합니다. 산지는 정확하게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그 사이 양구는 국내 최대 시래기 주산지가 됐습니다. 해안면 지역이 지형상 고산지대예요. 여건상 찬바람이 많고 온도 편차가 무지 심해요. 그런 영향으로 해서 품질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하고 질긴 맛이 없고 맛있습니다. 네. 시래기 농사가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던 건 아니고 집에 이제 겨울 음식으로 조금씩 먹던 것이었었는데 어느 한 10몇 년 전부터 후작목을 다가 심은 거예요. 근데 사실 옛날에는 이런 것을 판매 목적으로는 없었었어요, 이게. 겨울 김장이 끝나면 항상 남았던 무청.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 겨우내 말렸다가 국이나 죽, 반찬으로 겨울 밥상에 올렸죠. 먹을 게 풍부하지 않던 시절. 허기를 채울 수 있는 고마운 먹거리였지만 귀한 대접은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시래기는 웰빙 바람과 함께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덩달아 펀치볼 마을의 겨울도 바빠졌죠.
양국은 해안면에 사는 이석균입니다. 15년째 시래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소득을 창출하고 싶어서 시래기를 심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2005년도에는 15농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200여 농가가 같이 농사 짓고 있어요. 양구에서 재배하는 무는 조금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래기는 일반 무처럼 여름에 심는 게 아니고 8월 말일서부터 심어서 9월 초까지 파종을 해서 무척만 수확을 하는 시래기예요. 2001년 양구에선 국내 처음으로 시래기 전용 무 품종을 도입했습니다. 일반 무에 비해 무청이 길고 연한 대신 무근이 작은 편이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무청을 수확합니다. 시래기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무와 무청의 처지가 바뀌었는데요. 무청은 걷어가지만 무는 땅에 그대로 버려집니다. 그 무에는 영양분이 다 시래기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영양분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또 수확을 하기에는 인건비가 맞질 않아요. 경험이 쌓이면서 건조 방식에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또 노지에도 할 때는 바람막이를 해서 건조가 좀 바람이 잘 들어가게 해야지만 이게 뜨지 않고 곰팡이도 안 쓸고 좋은 시래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햇빛을 보면 시래기가 이렇게 누래져요. 누래져서 낙엽처럼 마르고 햇빛을 보지 말아야지만 파란 시래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흔히 농사의 팔알은 하늘에 달렸다고 하죠. 시래기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추워야 돼요.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야지만 시래기가 새파랗게 잘 마르고 올해는 생산량은 줄었지만 건조 과정이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주 잘 마르고 있어요. 일교차가 큰 양구의 겨울. 그 속에서 시래기의 고소함이 더욱 짙어집니다. 양구 시래기 농가 중엔 귀농 가족도 여럿 있습니다. 저희는 양구 해안면 펀치볼 마을에 살고 있는 김현욱, 곽은영 부부입니다. 제가 아버님 농사를 이제 좀 한 2년 넘게 도와드리다가 이제 아내가 시래기 농사를 이제 권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인삼 캔 자리에다가 이제 시래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해 시래기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래기가 이렇게 펀치볼의 대표하는 작물까지는 아니었어요. 막 이제 붐 일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한 지금부터 한 8년 전? 천 농사가 너무 잘 되고 품질도 너무 잘 돼서 이제 저희 알던 지인분들께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래기 농사가 시작이 된 거죠. 뒤늦게 시래기 매력에 빠진 부부. 구수함은 물론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풍부하니 이만한 식재료가 또 없습니다. 아내가 그 요리하는 걸 굉장히 즐겨해요. 저희 이제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오시는 손님마다 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른 거 해서 맛있는 것보다 시래기를 이용한 음식을 했을 때 제일 이제 반응들이 좋았어요. 그야말로 시래기의 재발견. 제일 맛있었던 건 저는 그 시래기 등갈비찜, 매운 등갈비찜. 그 돼지고 그 돼지갈비를 이렇게 잘 삶아가지고 시래기랑 양념 이제 해가지고 너무 맛있고.
시래기는 조연일 때 더 빛이 납니다. 양념을 머금어 한층 더 부드러워진 시래기는 요리에 풍미를 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래기 밥.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데 많이는 안 해줘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래기 파스타. 아내가 그걸 정말 잘하거든.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진 시래기. 누구와 부쳐놔도 맛있는 조화를 이룹니다. 아이들 입맛에도 딱이죠. 우리 둘째가 좀 편식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시래기는 또 잘 먹더라고 얘가. 그래서 시래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섬유질을 많이 먹일까 고민을 하다가 애들을 위해서는 좀 김밥을 좀 자주 싸는 편이고 그런 시래기를 좀 많이 먹을 수 있거든요. 삶고 무치고 볶다 보면 맛과 건강을 다잡은 한 상이 차려집니다. 시래기가 이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랬더니 다양하게 어떤 식재료랑도 잘 어울려가지고 아주 맛이 구수해지면서 좀 더 영양가도 많아지는 그런 음식으로 다시 또 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요. 소박하지만 든든한 한 끼를 완성시켜주는 시래기. 그래서 더 마음이 갑니다. 정말 좋은 식재료예요. 정말 이렇게 너무너무 잘 어울려요. 여러 가지 재료들하고. 그러면서 이게 많이 먹어도 몸에 부담이 없는 이런 식재료는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배고픔의 상징에서 건강 식재료로 자리 잡은 시래기. 강원도의 겨울을 만나 더 깊은 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겨울 시래기로 풍성한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